4월 첫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 고수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의료계는 무대응으로 실망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미래의 수입 감소를 우려한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했다며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해 답답했다면서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여당과 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이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준법 진료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서지 않고 수술과 외래 진료를 단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 시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각 수련병원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개원이들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주 40시간 진료 준수 운동은 개원가에서 상당 부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 하면서 준비된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의대 정원이 4배 늘은 충북의대가 교육질 저하와 수련병원 파산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달 29일 모 전문지에 현재 정원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면 하느님이 와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못 맞춘다면서 인증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실제로 각 의대에서 해부학 실습을 위한 기부 시신 한 구당 5명에서 10명의 학생들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명은커녕 120명으로만 늘려도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순길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도 충북대병원의 병상 규모는 800병상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전공의와 실습생이 1,400명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며 의대 실습생과 전공의 인원이 기하급수로 증가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취소 요구 소송전에 참전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대표들이 집단소송 의사를 밝혀와 31일까지 명단을 수합하고 4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의 연이은 행정소송에 대해 의대협 동참 부분까지 고려해 심리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도 의대협 소송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242건에 달했으며 부산의대와 한림의대 신입생들도 휴학을 결의해 의료계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료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저지 투쟁이 장기화하자 여당에서도 증원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진행해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같은 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의정 갈등 문제는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도 입장문을 내고 현 사태는 그동안 전공이 학생을 무시한 채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해부 실습용 기부 시신 일명 카데바 수입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와 가족들이 분개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의대를 98년도에 졸업했다고 밝힌 맹호영 의사는 지난달 28일 SNS 항의문을 통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표현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정부 부처는 경험도 애정도 없는 의학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부학은 갓 시작한 의대생들에게 생명이 떠난 고인의 몸을 통해 배우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마치 어떤 물건에 재고가 있어 나눌 수 있듯 남는 혹은 공유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틈타 여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을 재발의해 의료계와 야당의 분노를 샀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8일 동료 의원 15인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PA 간호사 양성화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간호법을 다시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간혹의 표심 얻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작정이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 정부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표적이 된 피부과 의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미용 의료 시술이 의사 독점 구조라며 이 독점을 깨기 위해 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피부 미용 시술이 허용될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항래 피부과의사회장은 의사가 법조인에게 법률을 배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교육을 받으면 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의약품 배송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기존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로 제한했던 것이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약 배송은 이미 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 배송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자율사직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인권 침해는 아닌지 국제기구와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자 전공의들이 현 상황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13일 한국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금지 등 업무 개시 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고 ILO 국제노동기준국 국장은 28일 ILO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개입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ILO는 한국이 정부와 의료인 간 복잡한 분쟁, 강제노동 혐의 등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폭력과 강압적 조치가 아닌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성실한 자세로 ILO에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계의사회 제226차 이사회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의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정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최근 대한민국은 갑자기 던져진 의대 정원 현안으로 연일 혼란스럽습니다. 다년간 국제적인 의사회 활동을 하셨고 또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추대되셨는데요. 외국에서도 꾸준히 한국의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이제 다다음 주에 개최되는 WMA 세계의사회 서울 이사회에도 세계적인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세계의사회 의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학회나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이제 언론이나 기타 지상 발표나 이런 데서 좀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세계의사회만 보더라도 근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나 의사 조직에서 혹은 개개인들이 먼저 원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충분한, 물론 정부에서는 많이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전문가들과 또 실제 그런 연구자들 이외에 임상 현장에서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제시하는 근거가 또 충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의사 직역, 전문가 직역에 대한 자율성과 그 다음에 그러한 권한 아니면 그런 권리,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배제되거나 이런 협박 아니면 이런 강압적인 그런 태도로 의사들에게 특히나 젊은 의사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항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세계의사회는 꼭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회 회원국의 각 나라의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원들, 특히 의사 직역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율성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세계의사회의장이 작년 4월 20일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이사회에서 선출이 된 이후에 지난 1년 이제 딱 됐는데 그 많은 일들이 1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최근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 지역에 아주 큰
전쟁과 재해, 특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요한 문제들이 너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던 내용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세계의사회에서 지난 2달 동안 지지 성명서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우려 표명과 많은 언론의 그런 내용의 표기를 언론에 제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세계의사회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전에도 그 간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방 CCTV 같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도 세계의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 표명과 더불어서 단순 지지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부나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잘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세계의사회는 국제적인 의결기구로 의료 제도와 법, 윤리에 관한 다수의 원칙들을 또 만들고 제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 저희 한국에서 제안한 쇼닥터 가이드라인과 같은 이런 한국 특이적인 선도적인 내용이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술실 CCTV, 간호법 관련해서 이제 세계의사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를 지지하고 우려를 또 표명하는 그런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의료계 리더들은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는지요? 네, 먼저 그 세계의사회에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47년도 9월 18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거의 배경은 세계의사회 발족의 배경은 그 전에 세계 대전 후에 의사들 특히 독일 물론 일본에서의 그런 마루타 실험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독일 내에서도 이런 전쟁 포로 범에 대한 비인류적인 연구가 진행된 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특히 의료인의 그런 윤리에 가장 중요한 점들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1947년에 발족을 했는데 독일의 이러한 이 비인류적인 문제 때문에 독일은 실제로 7년 동안 가입이 불허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 그 회원도 준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주로 각 나라 대표 의료 대표 단체,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대표하는 한 나라가 가입을 신청을 하게 되면 회원 국가로 심사를 해서 이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회원국으로 인정을 해서 현재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는 좀 몇 나라가 작은데 그 중에 이유가 지난 2, 3년 동안 호주나 캐나다가 탈퇴를 선언한 함에 따라서 지금은 현재는 112개국이 회원국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준회원과 그 다음에 전임 집행부 회장, 의장들이 또 모이는 그런 그 네트워킹이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의사, 즉 의사 면허를 따고 10년 이내에 직종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이제 JDN, 주니어 닥터 네트워크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년 전에 구성이 돼서 젊은 의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의사회의 창립 배경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세계의사회 미션과 비전을 보면 그 최우선적인 건 물론 진료입니다. 진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윤리, 그 다음에 의학 교육, 그 다음에 건강과 관리된 인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로서 이 네 가지의 국제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표준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인류의 그리고 세계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로서 비영리 단체고 회원국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의사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 자체가 의료인의 윤리, 그 다음에 의학 교육,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최적의 진료,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 보장, 이러한 부분이 가장 목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인권에 관계된 부위, 물론 이제 건강에 준해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건강 이슈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희가 세계의사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크게 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이제 그 레솔루션이라 그래서 결의안을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성명서 스테이트멘트라 그래서 성명서를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논의를 해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헬싱키 선언이나 이럴 때 제네바 선언 이럴 때는 이제 선언문이라 그래서 이 declaration이라는 그 세 가지 정책의 형태로 저희가 매 이사회와 대개 4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 달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그 사이에 1년 동안 이러한 그 결의안, 성명서, 그 다음에 선언문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통해서 각 그 정기총회 때는 이러한 수십 개의 주요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그 준비해서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연구적인, 진료적인 그리고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하는 그런 단체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술방 CCTV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자와 그 다음에 의료인들의 인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된 거고 요번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내용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실제로 절차의 문제 그리고 충분한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이 됐는지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는지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에 대한 이런 정부의 태도 강압적인 억압적인 태도의 인권의 문제가 혹시 많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쇼닥터나 뿐만 아니라 사이비 과학, 사이비 의료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1908년도에 사실은 의사연구회로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대한의사협회 다행히 100주년 기념 세계의사회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때 채택된 선언문이 서울 선언문으로 의사 직업의 자율성, 그 다음에 그 독립적인 임상의료소의 독립, 이런 그래서 자율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직업 선택과 직업에 대한 최근에 그런 논란이 된 문제 중에서 직업의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의 자율성, 그 다음에 어떤 간섭이나 규제나 억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5가지의 이 구성을 갖춘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쇼닥터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비 과학 특히 뭐 각 나라마다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나라에도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다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의학적인 그런 그 진료와 그런 형태의 그런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 왔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왔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워킹 그룹이 지금 가동이 돼서 현재도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올 이제 10월 달에 헬싱키 지금 이제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60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 마지막 그 선언문이 되고 나서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번에도 헬싱키 선언이 이제 선언이 될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의사회는 개개인 의사의 그런 권익보다도 의료인이 갖춰야 될 그런 그 최고 수준의 윤리,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의료 능력, 그 다음에 진료, 그 다음에 그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그 서로 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표준을 제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 WHO도 지난 10년 전에
각국의 의사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조직으로서 거듭나도록 각 나라에게 요청을 했고, 원래는 2023년에 그런 것들을 각 나라에서 자율적으로 면허 관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욱더 국제적으로 강조가 되고 요구될 그런 것들 대비해서 더욱더 세계의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 각국의 회원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와 협력을 최우선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그 세계의사회나 JDN을 참여했을 때 그 강령이나 개정한 그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세계의 의사 대표들이 모여서 하루에도 8시간씩 회의를 하시면서 문구 하나하나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구나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가 급속하게 연결되고 개방됨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들의 교류와 활동도 국제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과대학에서 또 신경외과 교수님으로서 후학을 또 길러내고 계신데, 미래에 이런 의사들이 국제활동을 꿈꾼다면은 제자나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희 세대, 저는 이제 올해 정년 퇴임을 한 그런 입장이고, 물론 이제 임상으로는 계속 학교와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후회 없이 하고 있지만, 과연 저희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그 다음에 건강 옹호자로서, 사회 이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하기를 바라야 하는지, 또 바라야 되는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사실은 원조를 받으면서 선진국을 따라가고 배워가야 되는 입장으로 사실은 거의 묵묵히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저희가 의사로서, 또 학자로서, 교수로서, 아니면 그런 임상 전문가로서 해야 될 것만 갖고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또 그렇지만 후회 없이 해왔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서 1991년도에 이제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이 됐지만, 그 이후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국에서 유일하게 여태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 이제 지원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만. 북한은 아직도 이제 어려운 실정이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북한이 우리 남한 쪽보다 더 경제적으로 수월했고, 저희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에 해당됐던 시절에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어서 과연 뭐 영화 제목처럼 올드보이가 미래의 희망의 꽃이자 희망인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어떻게 바라거나 그 요구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 묵묵하게 열심히 주어진 길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길이 나 있는 것을 따라서만 하더라도 선진국이나 우리 선배님이나 스승님을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진 대열에 서 있는 만큼 더욱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세계를 뻗어나가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향력 내지는 이 수준을 널리 알리고 또 서로 공유하고, 단순히 어떤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지구에서 같이 더불어서 같은 수준으로 평등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잘 사는, 따로 또 다 같이, 뭐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를 보면 너무 이렇게 gat혀 있는 그런 생활보다도, 그리고 단순히 여행하는 그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젊을 때부터, 특히나 제가 이제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름을 좀 어떻게 국내적으로 좀 구해보자 많이 유출을 했지만, 아직은 바다를 많이 팠지만 자체적으로 기름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성공하신 분들이 한우물만 팔아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우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다른 의무를 좀 파서,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또 젊을 때하고 또 나이 먹으면서 또 그런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관심도, 호기심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잠재력 있는 분야를 좀 알아보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이제 요번에도 의사 출신 네, 그 국회의원 후보가 7명이나 되긴 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도 보면 뭐 정치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의사들이 많이 현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직에 만약에 없는 나라도 최근에는 대만에서는 의사 출신이 이제 이 총통이 됐죠. 그런 것도 보고 실제로 근데 의사 수가 많지 않아도 그런 전문가로서의 집단으로서의 중요한 전문가적인 역량, 고치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량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이제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됐을 때 저희 학장님하고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졸업을 한 학생과 인턴 선생님 중에서 자기가 하는 의사 활동 말고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외국에 1년에 5분을 보내서 한 2년 동안 경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보면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그 관심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한번 시도해 보면서 본인의 잠재력이나 몰랐던 그런 새로운 면들을 또 알아내고 찾아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몇 명의 그 제자나 후배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의사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료 정책이나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좀 관심이 있으면 뭐 WHO라든지 UN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의학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연합회 인턴이나 뭐 이런 단기간이라도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또 굳이 또 의사 그런 역할을 아니래도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40여 분 정도가 계시나요? 변호사로 의사직을 수행하지 않고 의사 면허는 있지만 또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 판사로서 역할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꼭 뭐 의료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경영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도전을 해서 얻는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세계의사회만 보더라도 세계의사회에서 탄생시킨 게 세계의학교육연합회입니다. 그래서 WFM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를 우리가 보내는 기관들이 UN, WHO, UNDP, 유니세프,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전공의 협의회에서 요청을 한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O라 그래서 IOM이라 그래서 이제 이주기구, 하여튼 다양한 기관의 세계의사회 대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들에게 우리 세계의사회의 그런 역할도 같이 하면서 협업을 하고 또 협력을 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의료 부분의 연구를 하더라도 꼭 이 단독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같이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인문학자하고도 연구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세계적인 그런 인류애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한 분야에만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개의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게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또 뭐 젊지 않더라도 나이를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시고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한번 국제적인 시각에서 또 내 안에서 어떤 나의 또 새로운 이런 관심, 이런 또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깊이 있게 많이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경험을 하면서 오늘날 지나고 보면 많은 업적을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꼭 제가 그런 삶을 강조하거나 그런 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그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본인이 모르는 본인의 또 다른 그런 면모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프로브를 가지고 다양한 관심사를 유지하면서 의사 활동을 할 때 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나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부회장님께서 세계의사의 의장으로서 활동하실 때도 보면 항상 또 유머러스하게 친근하게 외국 그 의료계 대표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시고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또 알려주시고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사의 의장으로서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계의사회 의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Chair of Council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카운슬의 우리 국내 번역이 다양해서 뭐 평의원일 수도 있고 이사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사회라고 치면 이사장이라 그러지 않고 체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의사회는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이사회에서 카운슬 체어지만 이사회 이사국들 지금은 112개국 중에 30개국이 이사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개국의 30명의 이사들만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이사들은 이사국이 지위가 우리가 부여가 되면 네 분의 자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자문까지 포함하면 한 나라에서 이사국이 있는 경우는 5명이 참석을 해서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의사회 같이 이번에 서울이사회 이제 2주 후면 저희가 개최를 할 텐데 그런 때 보면 보통 한 150명 정도 오시는 이유가 한 나라 이사국이 30개국이니까 4명 하면 5명 그래서 한 150명이 정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질문도 할 수 있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할 때는 그런 투표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 투표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기총회에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다 토론을 하고 결과를 내게 되는데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한정되게 제한 짓지 않고 규제하지 않고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의견을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실은 의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이 진행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의는 의장이 주도해서 3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5시 반까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빼놓고는 모든 회의를 주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대상자만, 이사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사장이라 그러지 않고 이사회만 꾸리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격 관계없이 또 하다못해 이 발의나 동의를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은 발표를 하고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신해서 동의를 해주는 또 이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공을 들여서 진행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책임이 또 의무가 막중을 해서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도출된 의견들이 사실은 결정이 될 때는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나마 가장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런 걸 책임지는 분이 의장인데 그래서 회장님은 회를 대표하지만 1년마다 새로 선출이 되는 것에 비해서 의장은 임기가 2년이고 최소한 3번까지 연임을 가능하게 해서 6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7년간의 세계의사회 의장이 총 16분이었고 제가 아마 17번째일 텐데 그렇게 6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 보통 한 2년에서 4년 이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더불어서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고 또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그런 무게감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그런 회원, 각국의 회원들 그다음에 이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과 소통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배우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얻어지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결정을 도달했을 때 그런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힘들어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힘든 것보다는 보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더 배우는 게 또 많고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사회는 그 세계의사회답게 국제적인 현안을 주로 많이 다루긴 하지만 최근에 와서 전쟁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 이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의료나 의학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10년, 20년 내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길로 우리가 그 서지 않으면 굉장히 재앙이 따를 수 있는 아마 일부에서는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지금도 어제도 60도가 넘는 지역이 세계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되고 무슨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 위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면서 또 해양 바다로 나가면서 극지대로 나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전혀 노출되거나 경험이 없는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 그다음 협업이 필요한데 좀 우리가 너무 현안에 많이 매몰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의사회는 이런 부분,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미션과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 윤리, 그다음에 의학 교육, 특히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국제적인 그 가능한 최고의 수준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급증한다든지 의대를 갑자기 늘린다든지 정치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표준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분, 의사도 이 사회인이면서 시민이면서 노동자이면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여러 기능을 하는 그런 이 특정 이 직에 있으면서 사회에 대한 책무와 봉사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네바 선언인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과 과거에 우리를 돌보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국제적인 시각에서 스스로를 잘 돌봐야 또 최적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보편화된 그런 그 건강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재조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개발을 하고 서로 정말 진지하게 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서로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물론 그런 회원국의 각각의 회원국의 현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우리 가지면서 최선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가중된 그런 법적인 잣대로 처벌을 일반 보편화돼서 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의료인이 5직역이 같이 한 의료법에 묶여 있는데 어떤 특정 직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을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이비 과학이나 의학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계의사회에서 이제 파생돼서 설립된 세계의학 교육연합회 산하에 세계의과대학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WDMS 있는데 거기에 그 각국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그런 세계의과대학 명부에 올렸다가 취소된 이 나라들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검증을 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 실전 이 진료가 전혀 이런 스코업이 다른 그런 교육은 사실은
그 적절치 않은 현대의학으로 적절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특히나 외국에서는 일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비영리 그런 그 단체 혹은 조직 혹은 기관이 교육기관이어야돼도 불구하고 영리 기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영리 의과대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큰 바가 있어서 그런 이제 각국의 현안에 대해서도 그 각국의 그 대표들과 그다음에 의사협회와 같이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최근 같으면 저는 이제 사실 세계의사회 의장과 회장은 무보수직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따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없는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근직은 그 대신 아니라서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세계의사회 주최, 각국 의사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회의에 참석도 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는데 주로 회의는 밤에 국제 시각이 주로 밤 저희는 10시가 돼서 그날 유럽 시간으로 치면 오후 2시면 저희가 11시가 돼서 주로 11시에서 새벽 2, 3시까지 회의를 요번 같으면은 거의 일주일에 몇 번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수시로 다뤄지고 그다음에 그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노력이고요. 그래서 세계의사회는 그런 그 가치, 그 다음에 미션, 비전에 말씀드린 비전을 충실히 잘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각국 현안에 대해서도 그 국제 이슈와 국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해당 국가나 의사회가 국민들의 최적화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아니면 우주의학 같은 저희가 더 선진적으로 펼쳐나갈 영역들이 이제 산적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이렇게 노력해와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왔던 부분이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좀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2주 후에 개최되는 세계의사의 서울이사회의 글로벌 포럼에서도 또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 소개 잠깐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 사안들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또 미래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좀 저희 나라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대만에서도 문제가 됐고 또 나이지리아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저번 달에도 뭐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의료인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한 현안들의 그 국내 현안들의 문제 때문에 특히나 요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여파가 굉장히 지금은 크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대치 상황이나 그다음에 답보 상태를 넘어서 교착 상태까지 지금 와서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뭐 저의 입장은 선배 의사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거의 40년 동안 의료계에 있으면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죠.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뭐 가장 쉬운 예로 그 활동의사가 전체 의사 수는 적지만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세계 1위인데 우리가 단편적인 그런 통계만을 보고 싶은 만 통계는 봐서 그렇게 인용이 되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근간한 예로 4년 후면 이 활동의사가 어제 그 담화문에 보니까 11만 5천으로 돼 있던데 그 활동의사가 4년, 2028년 정도 되면 물론 좀 몇 년 전에 나온 통계긴 하지만 가장 선진국에서 가장 또 많은 가장 빠른 그런 이 도달하게 되는 또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그렇게 지난 50년, 70년밖에 안 된 전후 시대를 다 포함하더라도 지금 한 50년, 70년 최고로 봐도 한 70년 정도인데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정말 수많은 의료인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온 선진국 수준의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가 사실은 굉장히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이 초점이 학생들과 의과대학 학생들과 젊은 의사로 지금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 아니면 뭐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잘못된 혹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나 정치를 저희가 충분히 막지 못한 선배 의사의 책임이 더 아니면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젊은 학생들이나 의사들이 타겟이 되지 않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 전문가적인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검토와 그 다음에 인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계의사회 이사회는 이 4월 18일부터 20일간 목, 금, 토 3일간인데 본 회의가 실제로는 수요일 날 전날 상임이사회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개최가 확정되고서부터 준비한 게 이제 화요일 날 4월 16일 날 전 일정으로 글로벌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세계 혹은 각국의 현안에 대해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전 일정 그런 심포지움을 구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5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의료인, 그 다음에 연구윤리, 이런 부분의 윤리 전체, 의료인에 대한 윤리가 첫 번째 세션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의 역할,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의료보험과 수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내용들과 포함해서 준비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션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각국, 대표적으로 한 5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국의 현재 가장 중요하게 진행됐던 혹은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세계의사회 모든 회원 국가들이 인지를 하고 서로 협업하고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그런 어떤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그런 시의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런 걸 논하는 그런 장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는 226차인데 저희가 2021년에도 한번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운이 좋게 다른 나라가 먼저 선점이 됐었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해서 이사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했고 2008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창립 총회와 더불어서 이제 3번째 세계의사회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많이 준비를 했고 저는 뭐 크게 한 일은 없지만 그래서 그 이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 일정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현안 포함해서 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그다음에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충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귀한 소식과 인사이트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